산책을 못하거나 심하게 소심하고 겁이 많거나 혼자 있으면 심하게 불안해하는 분리불안, 혹은 이불이나 비닐이나 핸드폰 충전기 등의 이물을 막 씹어먹는 이러한 행동, 몸을 너무 심하게 상처날 때까지 핥는다거나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며 꼬리쫓기를 심하게 하는 등의 이런 강아지의 이상한 행동은요, 유전적인 요인이나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 장애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공포나 불안, 우울, 흥분, 쾌락, 중독과 같은 작용은요, 결국은 머릿속, 뇌 속에서 극미량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아주 미량의 화학 물질의 양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지하는 수용체의 숫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울해하고 슬프다는 감정들 역시요, 결국은 우리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몇 가지 화학 물질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요, 결국은 머릿속의 극미량의 화학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현상이라니까 조금 우습지 않은가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행동학적 문제가 있는 강아지의 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든 사람이든요, 대부분의 행동 문제, 정신적인 문제는요, 여러분이 잘 못 키워서라든가 여러분이 환경을 잘못 만들어줘서 여러분이 정성을 덜 들여 생기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학적 문제들은요, 대부분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유전적인 결함으로요, 환경을 바꿔준다든가 여러분이 더 정성과 사랑을 들인다든가 영양제나 페로몬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긴 힘듭니다. 이것은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선천적인 정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오랫동안 긴장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스트레스 상황이라면요, 결국은 강아지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랜 정신적인 문제로요, 방광염과 피부염 같은 강아지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또 여러분에게 심한 공격성마저 보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요, 약물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정신적인 질병은요, 강아지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약물의 힘으로 강아지를 조용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강아지에게 혹은 우리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강아지의 뇌 속에서 이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충동 조절이나 기쁨, 흥분, 공포, 긴장, 불안, 만족 등의 감정들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세로토닌은요, 행복감이나 만족감 혹은 충동적인 감정의 조절과 전반적인 기분이나 무드, 식욕, 수면 등 이런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요, 갑작스러운 공격성이나 이식증과 같은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 사람에서도요, 우울증이나 강박적인 행동들, 중독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약이라든가 항우울제 등이 세로토닌의 양을 결과적으로 늘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약들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도파민이 있는데요, 동기의 부여나 혹은 보상, 쾌락과 같은 감정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은요,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한다든가 몸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했을 때 혹은 여러분과 즐거운 산책 역시 뇌에서 보내는 보상의 기전으로 도파민이 활성화되면서 만족감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혹은 중독이나 두려움, 공포 상황에서도 분비되기도 합니다. 사람에서는요, 주로 탐닉이나 쾌락, 성공, 성취, 도박 등과 관련되어 도파민 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시요, 과하거나 부족해지면은요,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요, 여러분이 말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하며 교육이 안 되는 ADHD 같은 주의력 결핍이나 치매, 우울증, 운동력의 상실이나 과한 공격성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분비하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각성이나 흥분, 집중을 유도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서는요, 어느 정도 긴장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주의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각성이 되고 판단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곳보다 카페같이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 학습 능력이 좋은 건 역시 이런 원리입니다. 강아지에서는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을 요할 때 이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며 주로 사냥개가 사냥시라면요,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다른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며 대치 중이라면요, 전의를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은요 항시 적당량이 상호 균형을 이루며 분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은요 부족해도 혹은 과해도 절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에서는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로요 행동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수의사들은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이런 약물을 사용하여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이나 사고, 기억이나 학습 과정에 작용을 하여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혹은 많은 애견인들이 오해하시는 약물의 힘으로 강아지를 얌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복잡하고 힘든 감정 상태, 막 얽히고 설킨 이런 감정 상태를요 혹은 엉클어진 뇌의 신경의 흐름을요 약물을 통해 교정하고 강아지를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입니다. 강아지 행동학에서요 약물 치료는요 결국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우울이나 두려움 혹은 공포심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강아지를요 약물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대개 뇌에서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안 맞아 생기는 문제는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문제로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못 키워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혼자 둬서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요 강아지가 조금 더 살기 좋게 산책을 더 많이 더 오래 같이 이런 개선을 해준다면은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약물로요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줘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우울증이 산책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나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약을 먹어야 좋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리고 치료에 임하실 때는요. 이것은 대부분 선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오래 혹은 거의 평생에 걸쳐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역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강아지에 생기는 행동학적 이상은요 사람의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마찬가지로 뇌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 강아지가 살만한 환경의 개선은 필요하겠지만은요 약물을 사용한 치료가 필수이며 이러한 치료는요 강아지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불안한 강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평온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치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행동학적 문제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